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제신문 이번 시간에는요. 집합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네이버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기사고요. 우리 한국아파트신문에서 우리 회계 세무 쓰고 계시는 배진호 회계사님이 쓰신 내용이고요. 관리사무소 자금횡령 예방 10가지 필수 체크리스트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거에 관련돼서 인터뷰를 하거나 기사를 많이 썼는데요. 여기에 조금 우리 배진호 회계사님께서 한 것 중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배진호 회계사님이시고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자, 아파트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실제 사례를 보면 예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자금 유용이나 횡령을 치밀하게 계획해 내부 통제 제도의 취약점을 노린 경우에는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외부 감사인이 은행 조회를 하기 전까지 적발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발견되는 게 이게 밝혀지는 게 한 몇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는 이 격리 담당자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은 회계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 점검을 할 때 인수가 되면서 위탁사 변경되면서 인수 점검을 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소장님 변경되면서 예전 소장님은 너무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아예 안 보고 있다가 소장님이 변경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본인이 직접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금융사고 원인을 잘 분석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발생하도록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아파트에서 실제 발생했던 횡령사고 사례를 참조해 관리사무소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필수적인 내부 통제 절차를 예시하며 아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자, 어쨌든 예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예금 잔액 증명서 위조.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는 통장 자체를 위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통장 실물과 여기 잔액 증명서를 대조하는 것을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런 장기간 자금의 흐름이 없는 예금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쓰잖아요. 안 쓰고 그냥 있을 때, 이런 걸 안 쓰고 이렇게 있을 때,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 주차 수선 예치금, 퇴직급여 충당 예치금 등 자금 유용이나 횡령의 위험에 노출되기가 좀 쉽죠. 이렇게 잔액의 변동이 없는 특정 목적의 예치금 계좌에서 이전에 받았던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예치금을 가입했을 때 통장 사본만 제시된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치금을 맨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통장 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최초의 것만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출력을 했어요. 예치금 통장에서 출력을 했는데 이거를 뭐로 안 했어요? 통장을 정리를 안 해서 원본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잔액증명서를 그냥 예전 거를 갖다가 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장님과 입주대표회의 감사는 매월 말 회계장부상의 예금 잔액과 예금 잔액증명서 원본을 각 계좌마다 빠짐없이 봐야 한다.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횡령을 막을 수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또한 2023년 6월 23일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아예 월 초니까 언제예요? 10일까지죠. 금융기관의 장교증명서와 장부상 잔액을 대조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자, 두 번째, 통장의 압축기장을 지향하고 출금 전표를 지급철별로 작성한다. 실질적으로 압축기장하는 단지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단지를 본 적은 없는데 아마 이 회계사님은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거를 봤냐면 격리가 은행을 안 가요. 이건 상가였거든요. 격리가 은행을 안 가고 어떻게 하냐. 전부 다 인터넷 뱅킹으로 했었어요. 이 단지는. 다 인터넷 뱅킹으로 했어요. 근데 이 격리가 횡령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격리는 아예 은행을 안 가고 이 상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가 같은 경우가 인터넷 뱅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통장의 압축기장을 지향하고 지양이라는 건 하지 말란 얘기죠. 지향은 그쪽 방향으로 가자. 지양은 하지 말자.
그런 뜻이에요. 지양하고 출금 전표를 지급처별로 작성하자. 즉 이렇게 건건이 한 건 한 건을 대체 전표로 해가지고 여기 A 1,000만 원은 이 거래처로 가도록 한 건 한 건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죠. 자, 출금 거래는 통장의 지급처가 건별로 표시될 수 있도록 은행에 제출하는 출금 전표를 지급처별로 작성하는 제도를 도입해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은행과 격리의 업무 부담이 약간 늘어나겠지만 결제권자가 결제 당시 지출 결의서와 출금 전표를 확인했다고 해도 추후에 자신도 모르게 결제한 내용이 수정되었거나 변경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도요. 출금 전표를 저희가 거래 대체 전표에 쓰잖아요. 여러분 여기다 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거 저 출금처 잘못 썼어요.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끝나고 나서 지출하고 나서 우리 소장님 보시면 돼요. 소장님께서 격리가 지출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면 됩니다. 사실. 그걸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긴말동할 때 보낼 걸 긴말동할 때 보내고 유재석한테 보낼 걸 유재석한테 보내면 돼요. 동명이인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기한이나 지출 결의서상에 붙어 있는 세금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와 동일한 통장에 있는 명의로 들어갔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아파트에서 지출결의서를 첨부된 서류를 해체해 회계전표를 모두 편철하는 경우가 발견됐는데 지출결의서는 회계전표와 별도로 편철해 보관해야 합니다. 즉 지출결의서는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및 고지서나 청구서 등을 첨부해 관리해야 하고 회계전표에서 출금 대체전표에는 실제 지출결의서에 첨부된 청구서 등의 사본과 통금, 영수증 원본들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회계전표에 편철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쨌든 회계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저는 오히려 그 뒷장에 있으면 바로바로 보기가 쉬울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얘기를 하셨네요. 자, 횡령사고의 책임을 위탁관리 계약의 명시. 요거를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관점에서 보면 자치관리보다 위탁관리가 입주민에게 유리해요. 왜냐? 자치관리는 책임자가 누구죠? 관리 주체가 소장, 위탁관리는 위탁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관리 비용도 발생하지만 관리 주체의 업무를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할 수 있고 만약 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해당 위탁회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탁관리 본사에서도 횡령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에 대한 정기 수시 점검이나 검사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기 수시 점검이나 감사는 위탁관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회계 및 자금관리의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재 제곱미터당 1원인 이런 환경에서 이런 거래가 과연 가능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계의 관리를 위해서 이 회계뿐이 아니라 이 위탁 관리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인상돼야 되겠죠. 금액이 인상되면서 이분들이 교육을 계속하고 확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보전을 해준 다음에 이런 거를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자, 외부감사인의 선정 방법 개선 및 감사 결과 설명 요청. 외부감사 결과를 최저가로 선정하는 관행을 지향해서 아파트 회계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감사인을 적정 보수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감사에 참여했던 공인회계사가 입대위에 직접 출석해서 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감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 계약을 체결하면 공인회계사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감사 절차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해당 아파트의 중점 감사 사항과 내부 통제 제도의 취약점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해당의
아파트의 은행조회 결과 장부 잔액과 일치했는지도 외부 회계감사인이 확인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거죠. 감사인이 아파트 은행조회를 하려면 해당 아파트 입대위 회장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뭐 직접 가셔도 되지만 어쨌든 아파트 입대위 회장은 개인 인감증명서 제출을 꺼려서 이를 핑계로 은행 조회서가 위조된 은행 잔액 증명서로 대체함으로써 금융사고가 조기에 적발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본인 개인 인감을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요. 이게 직접 은행을 가는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지 이게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아파트 회장님이 개인인감 증명서를 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막 싸우고 막 대표회장이랑 막 경리회장한테 뭐라고 막 대표회장님 뭐라 하시고 막 그런 경우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부 회계감사를 최저가로 산정하고 있죠.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아파트 이제 공인회계사지만 다들 전문 분야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전문 분야가 아니신 분들이 하시다가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전문 분야이신데도 불구하고 조금 못 보신 상황도 있었죠. 그런 상황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전문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관리사무소 자금학령을 위한 체크리스트 10가지인데요. 시재금 보유를 최소화하고 현금이 있는 곳에 횡령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소모성 자재나 식대 등은 직불카드로 결제한다. 아파트 직불 통장을 만들어서 여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드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간관리비 포함한 관리비 등의 현금 순행을 지향하고 관리비 통장에 직접 입금한다. 요즘은 사실은요, 시골이나 이런 데 외에는 이렇게 돈으로 받는데 거의 없죠. 이렇게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받으면 안 되겠죠. 소장은 관리비 미수금에 대해서 회계장부와 수납대장을 매월 대조해서 일자별로 차액 여부를 확인하고 미수관리비 있잖아요. 관리비 미수관리비에 대해서 회계장부에 있는 관리비 미수금과 수납대장에 있는 관리비 미수금이 일치하는지를 보란 얘기죠. 왜냐하면 요거를 실질적으로는 그 입주민한테는 수납했다고 하고 원래는 수납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그렇게 횡령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비 조정 집계표 상에 연체된 미수금 잔액과 회계장부상의 미수금 잔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가수금 외에도 소득세와 서해보험료에 관련된 예수금 등이 적절하게 정산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이거 금액은 크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예수금 등은. 그렇지만 내가 걷어놓은 만큼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주차 수입이나 주민공동시설 수입 등은 현금으로 수납하지 않고 현금으로 수납하면 뭐든지 안 되죠. 별도로 세대에 부과해 은행 계좌로 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은 현금으로 뭐 받는 단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승강기 사용료, 게시판 광고 수입 등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잡수입은 접수대장의 월별 누적 건수와 금액의 합계를 회계장부와 대조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그 대장 만들어 가지고요. 대장 만들어서 옆에다가 건별로 소장님 도장 찍으란 얘기죠. 이건 역시 현금으로 받지 않아야겠죠. 사용료, 사대보험료 납부는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를 이용한다. 규약에 있죠. 우리 관리규약에 사용료 등은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근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어떤 단지는요.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출금전표를 쓰고 또 하나는 지료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출금한 돈은 자기가 갖고 지료 납부서로 은행에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경리도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횡령하는 경리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 자동이체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지출결의서에서 지출에 필요한 근거들을 적절하게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했는지 확인하고 결제한다. 세금계산서 보고요. 통장사본 보시고 내용에 대한 내용들 잘 보셔야 되겠죠. 통장에 압축기장이나 무통장 거래에 입금하지 말고 출금 건별로 지급처가 기록되도록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한꺼번에 찾지 말고 껌껌이 찾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관리사무소장과 입대위 감사는 매월 금융기관 잔고증명서와 장부상 잔액을 계좌별로 대조 확인해서 그 결과를 문서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좋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 갖고 왔고요. 여러분들도 일단 현금 쓰지 마시고 송금 됐으면 바로바로 확인 소장님이 하시면 반 이상은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횡령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라도 잘못된 마음을 먹었을 때 이렇게 막아주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요. 저희 이지집합 건물회계 컨설팅 네이버 카페에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러 오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